자, 오늘은 2023년 6월 달에 나왔던 지문 해설을 할 건데, 이거 해설하기 전에 어저께 어떤 친구한테 진짜 좋은 질문을 받아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하고 그리고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동영상으로 보고 있는 친구도 오늘 수업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게 엄청 중요한 거니까 잘 반복해서 들어보고 여러분 공부 방법이 제대로 되는지 꼭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 일단은 아마 수험생이 되면서 학생들이 단권화라는 말은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거야. 근데 어떤 친구가 어저께 무슨 질문을 했냐면, 선생님 반복을 해서 공부를 하라는데 도대체 어떻게 반복을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수도 없이 많은 문제집들을 풀어야 될 것 같고, 수도 없이 많은 책을 봐야 될 것 같고, 수도 없이 많은 동영상 강의라든가 현장 강의라든가 학교 수업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망하는 지름길.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어떤 샘플을 하나 가지고 얘기를 해볼 테니까 이 단권화와 회독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지금부터 들어봐. 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문학이라고 하는 교과목을 내신을 1등급 100점을 맞기 위해서 공부 계획을 세운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그 친구한테 제일 중요한 내신 1등급을 맞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하면 문학에 나와 있는 내용을 얼마나 내 것으로 만드느냐죠. 그죠? 자, 그러면 1차적으로 국어라는 과목이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읽어보는 과정이 필요할 테니까 읽어보고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교재를 하나 정도 선택을 할 텐데, 그나마 가장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게 뭘까? 자습서 정도가 될 것 같아. 예를 하나 드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자습서를 산 거야. 자, 이 자습서를 사서 이걸 내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까지 먼저 쭉 풀어본 거예요. 자, 그럼 일단 몇 회독이 된 거죠? 1회독이 된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자, 1회독이 됐어.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학교를 갔어.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이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거야. 그럼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니까 그 수업한 내용들을 어디에 적어놨겠어? 교과서에 적겠죠. 자습서에 적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럼 교과서에 적은 내용을 복습하기 위해서 자습서를 또 꺼냅니다. 그래서 그 자습서에 없는 내용이 있거나 자습서에 있는데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내용들을 두 번째 옮겨 적으면서 다시 뭐 했다? 형광펜 같은 걸로 칠하거나 했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 수업을 들었으니까 2회독을 한 거죠. 그런데 그걸 옮겨 적었으니까 이제 몇 회독이 된 거죠? 3회독이 된 거죠.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근데 이 친구가 또 학원을 갑니다. 학원에 갔더니 학원 선생님이 자기들이 나름대로 만든 교재를 가지고 그 학생한테 그 교재에 해당하는, 즉 교과서에 해당하는 지문에 대한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교과서에 있는 지문의 해설을 먼저 들었으니 이제 몇 회독한 거죠? 4번째 본 거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자습서를 핍니다. 자습서를 폈더니 이거는 내가 못 봤던 건데 새로운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럼 그거 옮겨 적어, 안 옮겨 적어? 옮겨 적겠죠. 몇 번 본 겁니까? 5번 본 거죠. 자, 그러면 봐. 5번 동안 보는 동안에 자, 몇 권의 교재가 지금 이 안에 응축되어 있냐면 학교 선생님의 수업이 들어가 있죠. 학원 선생님의 수업이 들어가 있죠. 본인이 봤던 내용이 들어가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단권화라는 말은 뭐냐면 책의 양을 줄이는 게 단권화가 아니고 책의 양을 늘리는 게 단권화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딱 들어보면 이 5번을 반복해 가는 과정에서 얘는 이제 더 이상 단권화를 시킬 필요가 없을 정도로 양이 충만했다고 느낄까 안 느낄까? 느낄 수 있겠죠. 만약에 여기서 더 부족하다면 문제집을 푸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지? 그럼 문제집을 풀다 보면 맞는 문제들은 다 제외하고 틀렸던 문제들을 이 개념 교재에다가 또 다시 뭐 할까? 옮겨 적을 수도 있겠죠. 내 말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 5번을 회독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5번을 회독하는 동안 단권화가 일단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단권화를 도대체 어떻게 시험에 적용할 거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럼 5번이 일단 반복이 됐는데 5번을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이 친구의 머릿속에 이 책 한 권을 만들어 놓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을까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얘들아, 불가능해. 그건 천재도 안 되는 거야. 내 말 이해돼? 그럼 이제부터 뭐가 시작되는 겁니까? 반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진짜 회독이라는 게 시작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아까는 단권화가 만들어지면서 양이 늘었어, 줄었어? 늘었죠. 늘었지. 100페이지에 해당하는 자습서 내용이 200페이지로 늘었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이미 익숙해진 것도 있고 새로운 것도 있고 일단 단권화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회독수를 늘려가면 반복하는 횟수가 늘어갈수록 그걸 반복하는 시간이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당연히 줄어들겠죠. 맞습니까? 자, 6번째 볼 때 만약에 내가 10시간이 걸렸다고 칩시다. 단권화 한 권을 시킨 걸 10시간을 통해서 봤어요? 그럼 7번째 볼 땐 몇 시간이 걸릴까? 7시간 걸리겠죠. 8번째 볼 땐 5시간 걸리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10번째 볼 땐 여러분 2시간이면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봐. 내가 시험 전날 본 거는 그 다음 날도 맞출 가능성이 높아요, 낮아요? 높죠. 내가 시험 전날 본 건데 아무리 머리가 안 좋아도 기억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니? 맞니 얘들아? 그럼 물어보자. 내가 만약에 단권화가 안 돼 있고 학원 교재 따로 있고 학교 교재 따로 있고 자습서 따로 있고 내가 푼 문제집이 따로 있어서 너댓권에 해당하는 문제집이 널브러져 있어요. 자, 그거 시험 전날 2시간 만에 볼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봅니다. 절대. 내 말 이해돼? 그럼 물어보자. 그 친구는 학교 수업도 들었고 학원 수업도 들었고 혼자 문제집도 풀었고 이것저것 했지만 뭐가 안 되는 바람에 단권화가 안 되는 바람에 쓸데없는 짓을 한 꼴이 되는 거야. 이래서 애들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단권화를 시키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 5회독이라는 기준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계속 정보를 응집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단권화를 한다는 건 단권화가 딱 끝나는 그 다음날 시험을 보면 점수가 나온다는 뜻이 아니라 반복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드는 과정을 단권화라고 하는 거야.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럼 단권화가 만들어지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회독수는 뭐 할 수밖에 없지? 늘어날 수밖에 없지. 그럼 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은 훨씬 더 높겠지. 쌤 말 이해돼? 자, 예를 들어 볼게. 선생님이 노량진에서 수업을 할 때야. 노량진에 가면 옛날에 노량진에서 수업을 할 때야. 서울 노량진이라는 곳에서 수업을 하면 재수생 애들도 물론 많지만 지금은 이제 재수생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거기 이제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임용고시라든가 이런 거 공부하러 많이들 올라가는 데가 거기 노량진이거든. 근데 이제 재수생들 수업을 하러 가는 길에 걔네들을 이제 보면 지나가다가 이야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또 행정고시나 외무고시 같은 것들 보려고 거기서 준비를 하니까 얼마나 많은 수험생들이 있겠어? 그런데 걔네들이 정말 보물처럼 아끼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단권화 책이에요. 그럼 왜 그걸 보물처럼 아끼는지 알아? 그걸 세벼가잖아? 그걸 예를 들어 어떤 애가 나쁜 마음 먹고 세벼가잖아? 그럼 걔는 무조건 그 시험에 떨어져요. 왜 떨어지냐면 봐봐. 내가 단권화를 시켰다고 쳐볼게. 그래서 우리 승우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문제집 하나를 단권화를 시킨 거야. 예를 들어 A라는 문제집을 가지고 단권화를 시킨 거야. 자, 그런데 이게 어떤 놈이 나쁜 맘 먹고 세벼간 거야. 훔쳐간 거야. 그러면 그 문제집 또 사면 돼, 안 돼? 되죠. 왜냐하면 서점에 있을 테니까. 예를 들어 기출문제집이라고 쳐봐. 그럼 마더턴 기출문제집을 사가지고 거기다 단권화를 한 거야, 나는. 근데 그 기출문제집이 없어진 거야. 그럼 이 친구는 당황하겠지만 서점 가면 그 책이 그대로 있어, 없어? 있죠. 그럼 그 책을 딱 봤을 때 그걸 가지고 걔가 반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손때가 묻어서 만든 단권화의 책은 내 눈에도 익었고 내 손에도 익었기 때문에 반복하는 횟수가 계속 늘어날 수 있지만 그 책이 없어지는 순간에 반복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을 하려고 뭘 만드는 거야? 단권화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권화와 회독은 함께 다니는 거야. 쌤 말 이해되세요? 그러면 수능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고3 수험생들이니까 수능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수능 특강 문학을 만약에 내가 단권화 교재로 선택했다고 칩시다. 자, 왜냐하면 수능 완성이라는 건 모의고사 형태로 나오는 책이기 때문에 수능 특강만 기본서로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러면 물론 하나쌤 교재가 제일 좋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거는 이제 좀 그러니까 수능 특강을 가지고 한다고 쳐보자고. 그럼 수능 특강 문학이라는 걸 교재를 내가 단권화를 시키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야.
그럼 일단 먼저 수능 특강 문학을 기본적으로 한번 풀어야 돼, 안 풀어야 돼? 당연히 풀어야죠. 이거는 내가 풀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래도 겠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쌤이 국어 수업을 해주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내용 정리해 주니까 몇 번 들었죠? 2번 들었는데, 맞죠 여러분? 그 하나쌤이 내가 놓쳤던 거 필기해줘야 안 해줘요? 해주죠. 몇 회 독한 거야? 3회 독했죠. 자, 학교 갔더니 학교 선생님이 내신용으로 내겠다고 또 수업회 안 해요? 또 하죠. 4번 들었죠. 근데 학교에서 수업한 내용 또 옮겨 적어야 돼, 안 적어야 돼? 옮겨 적어야죠. 맞습니까? 5번 맞죠? 이해됩니까? 그럼 이 5번 보는 동안에 몇 명의 자료가 응집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쌤, 학교 선생님의 자료가 응집이 된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러면 이것만 봅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셔야죠. 맞아요, 안 맞아요? 모의고사 보셔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또 문제집 풀라고 주는 것들 있겠죠. 학교에서 프린트 주는 거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이별의 슬픔을 노래하는 시를 학원에서 배운 거야. 자, 그런데 이별의 슬픔을 노래하는 시가 수능 특강에도 있어 없어? 있죠. 수능 특강에 이별의 슬픔을 노래하는 시가 왜 없겠어? 맞아, 안 맞아? 그러면 그 시의 내용을 어디다가 적는 거야? 수능 특강에 이별의 슬픔을 노래한 시 옆에다 적어 놓는 거야. 그럼 물어볼게. 이 책은 이제 날아가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지. 왜냐하면 단권화를 시켜서 그것만 볼 거니까. 내 말 이해돼? 진짜 중요한 엑기스만 거기다가 갖다 계속 꼬라 박는 거라고. 선생님 말 이해돼요, 여러분? 그러면 단권화가 완성이 됐어? 예를 들어 5월 달에 완성이 됐다고 칩시다. 5월 달에. 자, 5월 달에 완성이 됐어도 이 친구는 6월, 7월, 8월, 9월, 10월이라는 5개월 동안 뭐 할 수 있어? 반복할 수 있죠.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얘가 이거는 얘들아 국영수뿐 아니라 암기 과목에서는 아주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는 거야. 선생님이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 알겠어? 책 많은 사람 대학 못 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문제집 많이 푼다고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고. 책 한 권을 정했지. 그럼 그 책 한 권을 단권화 시켜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고3이다. 그러면 과목별로 나는 어떤 책에다가 단권화를 시킬 건지 결정을 해야 돼. 제 말 이해돼? 근데 내가 추천하고 싶은 건 뭐야? 수능 특강이에요. 왜 수능 특강 가지고 단권화 시키라고 할까? 일단 첫 번째 1번 여백이 많습니다. 여백이 많습니다. 보면 알겠지만 수능 특강은 여백이 진짜 많아요. 2번은 뭘까 얘들아? 2번 반영교재입니다. 맞습니까? 3번은 뭘까요? 학교에서도 합니다. 학교에서도 내신용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것, 가장 많이 수업을 들어야 하는 교재가 기본서가 되는 게 가장 좋아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그럼 거기다가 지금 단권화가 진행이 되는데 예를 들어 5회도까지 하면서 단권화가 끝난 게 아니라 공부를 하다 보면 뭐 2간 모의고사도 풀 수 있고 사설 모의고사도 풀 수 있고 교육청 모의고사도 볼 수 있고 다른 문제집도 풀 수 있잖아, 지환아. 그럼 그걸 볼 때마다 여러분이 새롭게 알았거나 아 이건 놓치면 안 되겠다 싶은 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그것에 해당하는 주제나 내용에 관련된 부분을 찾아서 거기다가 옮겨 적는 거야. 새 말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이때 주의할 것, 만약에 나라면 색깔을 달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 선생님이 써준 거는 파란색으로, 학원 선생님이 써준 거는 초록색으로, 예를 들면. 그러면 나중에 그게 색깔별로 모여 있기도 하지만 그 책 안에는 내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내용이 다 응집되어 있는 거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거기서 벗어난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거기서 벗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그걸 미친 듯이 반복하면 된다고요. 선생님 말 이해되세요? 그럼 회독수가 늘어갈수록 여러분이 뭐를 하는 시간은 줄어들죠? 공부하는 시간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 책 한 권을 보는데. 그럼 하면 할수록 얘들아 힘들까? 재밌을까? 재밌죠. 이게 단권화야. 그러니까 애들이 단권화를 엄청나게 잘못 알고 있는데 단권화는 양이 늘었다가 점점 주는 거야, 얘들아. 준다는 건 단권화 시킨 책을 버린다는 게 아니라 그걸 읽어가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뜻이라고. 제 말 이해돼요?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일화가 있었는데 고승덕 변호사라고
삼관왕이 있었거든. 행정고시, 외모고시, 행정고시, 외모고시, 사법고시 이 세 가지를 다 붙은 사람이 있었어. 그 고승덕 변호사라고 있었어. 그래서 공부의 괴물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항상 강연을 하면, 그러니까 서울대 나왔거든 그 사람. 항상 강연을 하면 강조했던 게 뭐냐면 어떤 책을 보든 10회독을 하지 않으면 그건 공부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을 보든 그 책을 10번 본 게 아니면 그거는 본 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어저께 어떤 친구가 나한테 질문했던 요지는 뭐냐면, 선생님 반복해야 된다는 건 중요한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반복하라는 건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어저께 그 친구한테 그걸 얘기해주고 돌려보낸 다음에 이거 너희들한테도 얘기해줘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래서 그때 친구한테 얘기 못해준 게 단권화라는 얘기를 못해줘서 지금 그것까지 합쳐가지고 한꺼번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공부를 하든 공부의 목적은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거잖아. 그럼 시험을 잘 보려면 여러분 머릿속에 그 정보가 들어있어야 돼.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정보가 들어있는 정보가 들어있는 방법은 뭐니? 많이 보는 거야. 그것밖엔 답이 없어. 그냥 계속 보는 거야. 그런데 그 책이 구멍 나는 책이면 안 되잖아. 내가 볼 때 정말 완벽한 책이어야 되잖아. 단권화를 만든 사람은 절대 그 책 못 버려. 절대 못 버린다, 절대. 거기에 내 1년이 녹아 있는데 그걸 어떻게 버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헌책방에 가서 책 파는 애들은 공부 다 안 하는 애들. 이해돼? 결과적으로 그 책은 여러분들 역사예요, 역사. 그러면 11월 달에 수능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책 딱 한 권 가지고 있으면 이러면 1등급 나와. 이러면 100점 나와. 자부심 있어, 없어? 당연히 생기겠지. 그거 가지고 가셔서 대학 가서 과외하세요. 이해되세요? 그 책 가지고 과외하시라고. 그러면 내가 1등급 맞은 책인데 다른 애들한테 도움 될까 안 될까? 당연히 될 거 아닙니까? 왜 여러분이 1년 동안 그렇게 많이 시간 투자, 돈 투자 해가면서 만든 책을 화형식이라고 미친놈들처럼 수능 끝난 다음에 책 잔뜩 쌓아놓고 불을 싸지릅니까? 공부 안 하는 것들이 그 책 꼴도 보기 싫으니까 싸지려는 거예요. 그 새끼들은 단권은 한 새끼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 책을 어떻게 싸지르니? 일기장 싸지려는 건데 그게. 그러니까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시고 진짜로 해요. 재수생애들은. 재종반 애들 수능 시험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다가 책 모아놓고 막 불 지르면 좋아해. 지들끼리 박수치고. 그 다음에 또 오죠. 또 와요. 삼수하러. 도라이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게 뭐다? 내가 지금부터 공부하는 내용을 한 권에다가 몰아라. 이해됩니까? 그 한 권을 10번 이상 봤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1등급 나와요. 무조건. 안 나오면 학원문 닫을게. 이해돼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번에 고3이 됐든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친구가 됐든 뭐 다른 친구 다 마찬가지. 뭐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친구가 됐건 행정고시를 난 행정고시는 안 해봤지만 하여튼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그렇게 공부하면 다 합격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권화는 정말 성적을 올리는 비법입니다. 비법인데 너무 정석이죠? 정석이잖아. 그지? 그래서 책 절대 함부로 하지 마시고 이제 수능 특강 교재 나왔거든요.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수업할 때 친구들한테 다 사오라고 얘기할 건데 고등학교 2학년들은 문학자습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에다가 여러분들이 단권화를 한번 해보시고 2학년 친구들도 자습서에다 단권화를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알려줄 건데 해보시고 그게 끝나고 나면 하면서 안 되면 저한테 오셔서 물어보셔야 돼요. 그럼 제가 기가 막힌 단권화를 만드는 방법을 다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모든 과목을 다 단권화 시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시험이 나와도 여러분 마음대로 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제가 오늘 지문하기 전에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요거 잠깐 지우고 단권화는 지울게요. 자, 그럼 이제 2023년 자, 쌤 보자. 2024년이죠. 2024년 6평에 나왔던 자, 과학 지문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교재는 5페이지죠. 맞습니까?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지문은 여러분 상대적으로 앞에 있는 세 지문보다는 쉽다고 느꼈을 수도 있지만 어디서 여러분이 막혔냐면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내용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꽉 막혔던 지문이에요. 자, 이게 어떻게 막혔는지 한번 봐봐. 갑니다. 천천히 읽을 테니까 따라와. 생각 독해를 해야 돼. 분자들이 만나 끊어보세요. 화학 반응을 진행하는데 끊어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 멈춥시다. 그럼 분자들이 만나면 무슨 반응을 진행한대요? 화학 반응이라는 걸 한대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글자 읽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동 에너지를 뭐라고 불러요? 활성화 에너지라고 부른대요. 활성화 에너지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그럼 선생님은 여러분들 줄여서 활에라고 할게요. 활에. 자, 그럼 여러분 분자들이 만나서 무슨 반응을 하고 싶어요? 화학 반응을 하고 싶죠. 그럼 화학 반응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에너지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활성화 에너지라고 부른대요. 됐죠? 자, 그럼 선생님 봅시다. 활성화 에너지가, 여러분 선생님 봅시다.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건 최소한의 에너지죠. 정리해봐. 그럼 활성화 에너지가 적게 드는 걸수록 분자들은 훨씬 더 많을까 적을까? 많겠죠. 자, 생각해봐. 쌤 봐봐. 예를 들어서 1단짜리를 넘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5단짜리를 넘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럼 한 반에 1단짜리를 넘는 애는 없나고 5단짜리를 넘는 애가 어느 애가 더 많겠니? 1단짜리를 쉽게 넘는 애들이 훨씬 더 많겠지. 한 반에 50명인데 1단은 50명이 다 넘는다 이런 얘기야. 근데 5단짜리를 갖다 놓으면 어때? 50명 중에 10명밖에 못 넘을 거 아니야. 내 말 이해돼? 결과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야? 이 문장을 해석을 못한 거야. 자, 그 다음 문장 봐봐. 이게 핵심이었던 거야.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반응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물어봅시다. 활성화 에너지가 작다는 건 화학 반응을 진행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쓴다, 적게 쓴다? 적게 쓴다는 얘기죠. 적은 에너지로도 무슨 반응을 할 수 있다? 화학 반응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자, 이런 애들은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보다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이 많다. 그럼 물어봅시다. 분자들의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보다 많아? 이 화학 반응을 일으킬 때 써야 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아. 맞습니까? 그럼 분자가 훨씬 더 활성화 에너지보다 뭐해? 세지. 그러니까 오른쪽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반응이 빠르게 진행된다고요. 왜? 밀림이 없잖아. 내 말 이해됩니까? 자, 여러분 선생님 보세요. 나는 에너지가 10이에요. 근데 이거 건너는데 에너지가 1이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당연히 빨리 넘어갈까? 천천히 넘어갈까? 당연히 빨리 넘어가겠죠. 내 말 이해됩니까, 여러분? 자, 중요한 거야. 활성화 에너지를 이렇게 해석했는지 먼저 체크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지문에서 막혔다면 두 번째 문장에서 막히신 거예요. 이해됩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분자들은 얘들아 무슨 반응을 진행하는데? 화학 반응을 진행하는데 그때 필요한 에너지를 뭐라고 불러? 활에라고 불러. 자, 그런데 활 에너지가 작은 반응이 일어났어. 그럼 에너지를 적게 써도 뭐가 돼?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이 얘기죠. 이해됩니까? 이런 애들은 분자들의 진행 속도가 어떻게 된다 얘들아? 분자들의 반응 속도가 빠르게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자, 문장 이제 이해됩니까? 이게 핵심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장이 정말 중요해서 별표.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하여 조절 동그라미 반응 속도에 변화를 주는 문제 변화 동그라미 이걸 뭐라고 한다? 촉매라고 한다. 자, 그럼 여러분 활성화 에너지에 뭘 준다고요? 변화를 준대요. 자, 활성화 에너지를 뭐 한대? 조절한대. 그지 얘들아? 그래서 얘들아 거기다 뭘 준대? 변화를 준대. 맞니 얘들아? 무슨 변화를 주는 거야? 속도의 변화를 주는 거지. 얘들아 이 집은 다 끝난 거야. 자, 선생님 보자. 그럼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한다는 얘기는 활성화 에너지를 적게 쓰게 조절한다는 걸까? 많이 쓰게 조절한다는 걸까? 촉매잖아, 촉매. 촉매한다는 건 얘들아 뭐 하는 거야 얘들아?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게 하는 거야? 안 일어나게 하는 거야? 잘 일어나게 하겠다는 거잖아. 그럼 에너지를 적게 써야 잘 일어나겠어? 에너지를 많이 써야 잘 일어나겠어? 적게 써야 애들이 반응을 잘 하겠지.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한다는 건 얘들아 촉매잖아, 촉매. 그럼 촉매한다는 건 얘들아 봐봐. 활성화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걸 활성화 에너지를 어떻게 쓰게 만들어? 적게 쓰게 만들어서 반응의 속도를 어떻게 만든다는 거야? 빠르게 하겠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자, 내가 얘기하는데 수도 없이 많은 수험생이 2024년 6월 달에 나왔던 이 과학 지문을 다 풀어봤을 거예요. 이렇게 해석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눈으로 읽고 넘어가는 거야, 그냥. 절대 그런 독해 하면 안 돼. 쌤 말 이해됐지? 뭐 놓쳤는지 보이시죠? 자, 계속 갑니다.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하여 반응 속도에 변화를 주는 물질을 촉매라고 하는데, 이제부터 이게 이제 이해되면 이제부터는 그냥 노는 거야.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능력을 뭐라? 촉매 활성이라고 한다. 그럼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한다는 건 활성화 에너지를 적게 들이게 만든다는 얘기죠. 촉매는 촉매가 없을 때와는 활성화 에너지가 다른 새로운 반응 경로를 제공하는데요. 맞습니까? 왜 새로운 경로를 제공할까? 쌤 봐봐. 아까 얘기했잖아. 봐. 5단짜리를 건너야 돼. 맞아? 힘 많이 들어, 적게 들어? 많이 들어. 그러니까 1단짜리로 바꾸는 거야. 이해돼? 5단짜리를 몇 단짜리로 바꿔? 1단짜리로 바꿔. 그러니까 훨씬 더 뭐 할까? 빨리 반응하겠지. 그러니까 무슨 경로야? 새로운 경로지. 자, 예를 들어서 산이 이렇게 있어. 산에 여기 올라가야 돼. 산꼭대기 올라가야 돼. 이해되지? 근데 길이 이렇게 돼 있네. 그럼 시간 오래 걸려, 적게 걸려? 오래 걸리지. 왔다 갔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경로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이렇게. 빨리 가게. 내 말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절대 눈으로 읽는 독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눈으로 읽는 독해 안 되는 거예요. 자, 계속 갑니다. 새로운 경로를 반응을 제공한다. 화학산업에서 주로 고체 촉매가 이용되는데 액체나 기체인 생성물의 촉매로부터 분리하는 별도의 공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 별도의 공정이 필요 없다는 게 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쌤 봅시다, 여러분. 그만큼 시간을 뭐 할 수 있다? 단축시킬 수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오직 포인트는 거기에 있었던 거야. 액체하고 기체 촉매 안 써. 고체 촉매 써. 왜? 고체가 더 빠르니까.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촉매라는 건 빨리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계속 갑니다. 그 다음 고체 촉매는 대부분 분류 나왔습니다. 활성성분 동그라미, 지지체 세모, 증진체 네모. 맞습니까? 너무 상식적인 지문. 맞습니까? 자, 그럼 이 세 가지는 다 무엇을 하기 위한 거죠? 촉매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단락에 활성성분 나오죠. 그 다음 단락 몇 번째 줄에? 5번째 줄에 지지체 나오죠. 마지막 단락 첫 번째 줄에 뭐 나옵니까, 여러분? 증진제 나오잖아요. 쌤 말 이해돼요, 여러분?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 오른쪽에 15번 문제를 읽는데 그 15번 문제가 왼쪽에 있는 지문의 내용에 사례라는 걸 못 느꼈다면 여러분은 지문을 제대로 못 읽은 거예요. 내 말 이해됐죠? 잠깐 머릿속에 박아 놓읍시다. 활성성분과 지지제와 증진제는, 자, 쌤 봅시다. 자, 다 뭐 하기 위해서 만든 거야? 촉매하려고 만든 거예요. 촉매. 맞습니까? 자, 갑니다. 활성성분은 그 표면에 반응물을 흡착시켜 촉매 활성을 제공하는 물질입니다. 고체 촉매의 촉매작용에서는 반응물에다가 동그라미 쳐봐. 먼저 활성성분의 표면 화학에 흡착되고, 그럼 반응물이 먼저 흡착이 되는 거야. 맞지, 얘들아? 흡착되고, 흡착된 반응물이 표면에 반응하여 생성물로 변한다. 생성물 동그라미 쳐봐. 그럼 얘들아, 반응물이 무슨 물로 바뀌는 거니? 생성물로 바뀌는 거지.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반응물이, 자, 쌤 보자. 자, 쌤 봐봐. A라는 반응물이 뭘로 바뀌는 거야? B라는 생성물로 바뀌는 거지. 어디에 흡착될 때, 얘들아? 어디에 흡착될 때? 어디에 흡착될 때? 활성 성분에 흡착될 때. 활성이라고 쓸게. 활성 성분에 흡착될 때. 그러니까 여기에 얘가 얘한테 붙어서 떨어지는 순간 얘가 된다는 얘기지. 이해돼요, 여러분? 자, 계속 보세요. 읽습니다. 자, 그 다음 생성물로 변환되는 생성물이 표면에 탈착되는 과정을 거쳐 반응이 완결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금속은 다양한 물질들의 표면에 흡착할 수 있어. 여러 반응에 무슨 성분? 활성 성분으로 사용된대요. 맞습니까? 그럼 이제부터 활성 성분은 얘들아 뭐야? 금속이에요. 됐죠? 그럼 얘들아 요거는 금속 갖고 만드는 거야. 얘들아 이해하는 거야. 이해됐죠? 자, 계속 갑니다. 그럼 쌤 보자. 왜 금속일까? 고체 촉매잖아. 고체 촉매하고 있잖아, 지금. 이해돼요? 이해돼요? 자, 계속 갑니다, 여러분. 절대 서론 놓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별표 치자. 자, 쌤 보자. 이제부터 미친 듯이 같은 말 못 되는 거다.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든다잖아요. 뭐 된다고요? 반복된다고요. 자, 읽어볼게요. 암모니아를 합성할 때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쌤 봅시다. 암모니아를 합성해서 만드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암모니아는 A야, B야? B죠.
자, 암모니아는 그럼 무슨 물이 돼? 생성물이 되는 거죠. 암모니아를 합성할 때 철의 활성 성분을 사용하는데 철을 다른 말로 바꿔봐. 지문 보고 빨리. 금속. 다른 말로 바꿔봐. 활성 성분. 이해됩니까? 철을 활성 성분으로 사용하는데 이때 반응물인 수소와 질소 나오죠, 여러분? 반응물이 뭐라고요? 수소와 질소. 그럼 선생님 봅시다. 이게 이해됐냐고 묻는 거야. 얘들아, A는 그럼 뭐야? 수소와 질소였고, 이건 뭐였던 거야? 암모니아였고, 이건 뭐였던 거야? 철이었던 거야. 쌤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들아? 이걸 잡을 수 있니라고 물은 거야. 그럼 여기서 잠깐 멈추고 오른쪽에 그거 한번 봐볼래? 아세틸렌은 15번 봐봐. 아스틸렌은 동그라미 쳐봐. 보통 선택적 수소와 공정을 거쳐 에틸렌으로 변환된대지. 얼마나 쉬워. 그럼 얘들아, 아세틸렌 다른 말로 바꿔봐. 반응물이죠. A죠, A. 이해됩니까? 자, 그럼 그 에틸렌은 뭐가 됩니까, 여러분? 생성물이죠. 얘들아, 이제 보기는 지문의 축소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같은 말이 반복된다고 느껴야 독해를 하고 있는 거야. 쌤 말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느껴지세요? 그럼 쌤 보세요. 못 빠졌어, 지금. 활성성 못 빠졌죠? 아까 그게 뭐였죠? 철이었죠? 그럼 거기서 뭘 것 같아요? 이 공정에 사용되는 고체 촉매는 필라튬 금속 입자.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플라튬 금속 입자가 바로 뭐가 될까요? 활성 성분이죠. 이제 이해됩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지문을 잘 읽은 사람은 보기로 내려갔을 때 그 보기 내용이 하나도 낯설지가 않은 거야. 그냥 다 적용이 되는 거야, 그냥. 제 말 이해되시죠? 이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훈련을 하는 거라고. 자, 그런데 주의할 점, 처음부터 이렇게 잘 될까 안 될까? 절대 안 돼요, 절대. 그러니까 수능이지. 얘들아, 생각해봐.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 맨날 밑줄 치고 받아 적는 국어만 배웠어. 외워가지고 국어시험만 풀었어. 심지어는 국어시험장에 들어가가지고 내신 시험을 보는데 지문을 안 읽고 문제를 풀어도 1등급이 나오는 그런 내신 공부를 했어. 걔가 과연 독해력이 있겠니? 걔는 독해력 제로야, 제로. 그럼 그 친구가 0부터 시작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 그지? 근데 해야 돼. 그래야 내가 그 독해력을 만들어내지. 쌤 말 이해됩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다시 왼쪽으로 돌아오세요. 천천히 하시면 다 됩니다. 읽습니다. 다시 갑니다. 수소질소가 철의 표면에 흡착되어 원자 상태로 분리된다. 흡착된 반응물은 전자를 금속 표면의 원자와 공유하여 안정화됩니다. 반응물의 흡착 세기는 자, 내가 왜 이렇게 읽을까? 오른쪽에 16번에 보면 여러분 흡착 세기와 촉매활성이라는 또 그래프 보이시죠? 자, 이거 그대로 시각화시킨 거야. 똑똑한 애들은 어떻게 할까? 요거 읽을 때 오른쪽에 그림 보면서 읽죠. 그러면 훨씬 읽기 편하니까. 자, 여러분들 그림 보세요. 그림. 내가 읽어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림을 보세요. 그림. 자, 갑니다. 흡착 세기는 금속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흡착 세기가 적절해야 하는데요. 흡착이 약하면 흡착량이 적어 촉매 활성이 낮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문에는. 자, A, B, C, D 중에 뭡니까? 흡착이 약하면 흡착량이 적어 촉매 활성이 낮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A, B, C, D 중에 뭡니까? A죠. 그 다음 흡착이 너무 강하면 흡착된 반응물이 지나치게 안정화되어 표면에서의 반응이 느려지므로 촉매 활성이 낮다. 뭡니까? D죠. 그래서 3번이 답인 거야. 왜지 얘들아? 둘 다 뭐하죠? 느린 거죠. 근데 3번엔 뭐라고 돼 있어 얘들아? A보다 D의 흡착된 안정화 정도가 더 크다. 잘못 써놨잖아. 지문 갖다가 그대로 갖다 그림 만들어 놓은 거야. 맛있게 드시라고. 이해되세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는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계속 읽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체 촉매에서 반응에 관여하는 포묘활성 성분의 원자가 뭐할수록 많을수록 반응물의 흡착이 많아 촉매 활성이 뭐한다? 높아진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13번에 2번이 정답이요. 한 번만 찾고 넘어갈게요. 고체 촉매는 기체 생성물의 촉매 분리 공정이 필요하다. 분리 공정이 필요가 없죠? 자, 여러분 어디 있었어요? 첫 번째 단락에 있었죠? 맞습니까? 먹으라고 준 거죠. 얼마나 서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럼 이제 밑줄 친 뭐 열심히 풀면 돼요? 기억 풀면 되니까 이제 지지체로 갑시다. 됐죠? 갑니다.
금속은 열적 안정성이 낮아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고온에서 금속 원자들로 이루어진 작은 입자들이 서로 달라붙어 큰 입자를 이루게 되는데 이를 뭐라고 한대? 소결이라고 한대. 그럼 우리가 선생님 보자. 입자들이 많이 달라붙었어. 그럼 얘들아 촉매 일어나기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죠. 맞습니까? 그래서 어쩌라고? 입자가 소결되면 그럼 얘들아 소결되는 건 선생님 봐봐. 촉매가 일어나는 거야. 입자가 많이 모여 있는 거야. 그러면 촉매가 일어나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 소결되면 금속 활성 성분의 전체 표면적이 줄어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무슨 체다? 지지체다 이 얘기에 지지체. 이해됩니까? 그럼 지지체는 쌤 보자. 촉매를 일어나게 하는 거야? 촉매를 못 일어나게 하는 거야? 촉매를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소결은 촉매가 일어나게 하는 거야? 못 일어나게 하는 거야? 잘 못 일어나게 해주는 거죠. 말 이해돼 안 돼? 되지? 자 계속 볼게. 그 다음 작은 금속 입자들은 표면적이 넓고 열적 안정성이 높은 지지체의 표면에 분산하여 소결로 인한 촉매 활성 저하가 억제된다. 따라서 소량의 금속으로도 금속의 활성 성분으로 사용하는 고체 촉매의 활성을 뭐 할 수 있다? 높일 수 있다. 그럼 활성을 높일 수 있다. 다른 말로 바꿔봐. 촉매를 할 수 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지지체. 그럼 여러분 밑줄 친 기억을 물어봤죠? 그럼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본 거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제발 선생님 보셔야 돼요. 여기가 왜 위에요? 여기가 아래니까. 자 그러면 그 밑줄 친 문장은 지지체하고 소결이라는 단어 두 가지가 써져 있던 문단이었죠. 그러면 선택지 4개는 촉매가 안 일어나게 만드는 거고 하나만 촉매가 일어나게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1번 보세요. 반응물에 흡착하는 금속 원자 개수를 늘려. 그럼 선생님 봐봐. 금속 개수가 많아. 그럼 칠판 봐. 여기 써 있잖아. 철. 그럼 활성 성분이 뭐 하는 거야? 많아지는 거죠. 그럼 얘들아 촉매 잘 일어날까? 덜 일어날까? 많이 잘 일어나겠지. 근데 2번 좀 봐봐. 소결을 촉진한다. 3번 봐봐. 반응 속도를 늦춘다. 4번 봐봐. 활성화 에너지를 크게 한다. 이제 이 문장 이해돼? 활성화 에너지가 크면 넘어가기가 어렵다는 뜻이잖아. 그 다음 금속 입자들을 뭐하게 한다? 뭉치게 한다. 얘들아 다 뭐야? 촉매가 안 일어나게 하는 거지. 촉매가 잘 안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이게 선택지를 분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탁하는데 느낌으로 풀지 말라고 그거를. 이해됐지?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다 읽었고요. 이제 마지막 증진제 갑니다. 증진제는 촉매의 소량 포함되어 활성을 조정하는데요. 활성 성분의 표면 구조를 변화시켜 소결을 억제하기도 하고요. 소결을 억제해야 당연히 뭐가 일어날까요? 촉매가 잘 일어나겠죠. 활성 성분의 전자 밀도를 변화시켜 흡착 세기를 조절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면 선생님 봅시다. 흡착 세기를 조절한다는 얘기는 선생님 봐봐 얘들아. 그럼 흡착 세기를 세게 한다는 거야? 약하게 한다는 거야? 약하게 해야지 잘 일어나겠지. 맞습니까? 고체 촉매는 활성 성분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선출이다. 그지? 그지? 선출이잖아. 고체 촉매는 활성 성분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 증진이나 지지체를 포함하지 않기도 한다. 맞습니까? 이건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잖아. 맞아 안 맞아? 이거 몇 번 선택지에 있어 얘들아? 몇 번 선택지에 있어? 13번에 5번 선택지에 있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이런 건 그냥 눈에 보이는 거야. 이건 낸다는 얘기네. 먹으라고 주는 거네. 어떤 느낌인지 이해됩니까? 자 그럼 쌤 봅시다. 우리 지문 읽을 때 여기 보세요. A에서 B로 갈 때 여기 거쳐가죠. 그 다음 지지체하고 뭐 봤어요 얘들아? 증진제 봤죠? 이것만 찾읍시다. 오른쪽 보기에서 아세틸렌 반응물은 보통 선택적 수소화 공정을 통해 에틸렌 생성물로 변화한다. 이 공정에서 사용되는 고체 촉매는 필라듐 금속 활성 성분 입자를 실리카 표면에 분산하여 만든대. 실리카 표면에 분산했네. 이게 뭘까? 지지체죠. 이해됩니까? 만들며 아세틸렌과 수소는 필라듐 표면에 흡착되어 반응합니다. 여기서 실리카는 표면적이 넓고 열적 안정성이 높습니다. 이때 촉매에 규소를 소량 포함시킵니다. 규소 포함시키면 무슨 제다? 증진제죠. 소량 포함시키면 활성 성분의 표면 구조가 변화되어 고온의 필라듐이 소결을 억제된다. 소결이 억제된다. 뭐 일어난다? 소결이 억제된다. 뭐 일어난다 얘들아? 촉매 일어난다. 이해됩니까? 얘들아 쌤 봐봐. 쉽지? 얘잖아 얘. 은지야 쉽지? 그거라니까. 이걸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쌤 봐봐. 100문제를 푸는 애보다 한 지문이 통쾌하고 후련한 애가 나중에 점수가 나오는 거야.
알겠지?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봐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고민하세요. 그게 독해야, 그게. 이해되세요? 그 생각하는 능력이 없으면 절대 독해력은 향상될 수가 없어. 쌤 말 이해되지? 어떤 아이가 내가 좀 시건방진 얘기를 하면 수학 문제를 푸는데 어떤 문제를 풀다가 답이 막혀 해설지 바로 봐. 어떤 문제를 풀다가 답이 막혀 해설지 바로 봐. 물론 그런 친구는 많이 풀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해설지 보면 바로 답 나오니까 그 다음 넘어가고 그 다음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걔 점수 절대 안 나와요. 공부는 양으로 하는 게 아니야. 공부는 질로 하는 거야, 질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여기 앉아서 꼬박 공부를 해도 얼마 많이 못하고 간다는 걸 선생님도 알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지치는 거야. 왜? 해도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거든. 내 말 이해돼? 나 오늘 분명히 10시간 동안 앉아서 공부했거든? 근데 고작 10페이지 한 것 같은 거야. 고작 5페이지밖에 못한 것 같은 거야. 잘하신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5페이지밖에 못했다는 건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야. 잘하신 거예요. 내 말 이해됩니까? 절대 양으로 공부하지 마세요. 2월 말까지는 질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게 질로 공부해야 점점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왜? 반복하는 횟수가 늘어나니까. 쌤 말 이해됐죠? 그래서 내가 아까 당구 하나 말씀드렸던 것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거 읽으시면서도 충분히 이해되시고 납득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읽으면 여러분들이 지문도 훨씬 쉬워진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죠? 맞습니까? 네. 요거는 그냥 답 확인하시면 되는 문제. 이해되셨습니까? 네. 요렇게 해서 여러분 2024년 6월 평가원 과학지문 해설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